안녕하세요. 추상대수학 7주차 세 번째 차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에는 직접과 내직접, 중국의 나머지 정리에 대한 컨셉을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클리드 정역, ED의 정의와 성질, 다시 말하자면 ED면 PID라는 얘기, 더 나아가서 PID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성질이었죠. 기하권을 생각하는 거나 소아이디얼, 극대아이디얼, 그것의 상환이 체인 것과 정역인 것이 모두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 확인했었습니다. 예, 오늘은 PID면 UFD다라는 증명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되뇌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주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논의하게 될 다항식의 상환과 관련되어 있는 기하성 판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UFD의 뜻 확인해 보면요. 유일인수분해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0 아니고요. 단원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이런 임의 원소들에 대해서 일단 순서를 무시하고 어떤 원소들, 기하 원소들로 유일하게 표시 가능한 정역을 유일인수분해 정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단원도 무시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단원은 동반원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단원이 있건 없건 같은 대상으로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인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정수는 UFD예요. 그런데 정수는 유클리드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일렬의 과정들 때문에 UFD라는 것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기억해 두실 거는 주어진 정수 12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3 곱하기 2의 제곱으로 기하인 것들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때 3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쓸 수도 있지만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은 3이라고 해도 되지만 동반원인 마이너스 3을 생각해서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원을 무시한다는 걸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PID면 항상 UFD래요. 다시 말하자면 임의의 주 아이디얼 정역은 유일인수분해 정역이랍니다. 예, 환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위의 다항식 환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증명 과정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게 이 파트였어요. 기류법을 써가지고요. 어떤 원소가 유한계의 기하 원소로 표시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순 증가하는 그러한 아이디얼의 시퀀스를 생각합니다. 이때 각각의 AI들은 유한계의 기하 원소들로 쓸 수 없는 것들로 생성을 합니다. 이럴 때 바로 요 순 증가하는 요 아이디얼들의 합집합도 여전히 아이디얼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요령은 정의에 의해서 뺄셈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포함관계 때문에 더 큰 인덱스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뺄셈에 대해 성립하게 되고요.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개념, 임의의 R에 대해서 그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어떤 특정한 것에 들어갈 테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곱셈에 대해 닫혀 있으니까 닫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R이 PID인 걸 알고 있으니 이 합집합한 아이디얼도 어떤 원소로 생성될 거예요. 하나로. 특별히 I는 I에 들어있으니까 이 I는 어떤 하첨자인 AM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이 AM은 다시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 포함 관계에 의하면 이게 D였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 얘기 무슨 얘기죠? D는 AM이자 AM 플러스 1이 되죠. 이것은 뭐예요? 정확하게 이 순증가하는 포함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모순이 생겨서 일단은 유한계의 기하원소로 항상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까지가
UFD 존재성을 증명했고요. 두 번째는 유일성을 확인해 줘야겠어요. 유일성은요. 일단 일반적인 얘기요. P가 기하기면 우리가 R이 PID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로 만들어지는 아이디얼이 소아이디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정확히 여기죠. P가 AB의 약수면 P는 A의 약수거나 B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B가 같은 얘기로 P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에 들어가면 그러면 imply A는 P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에 들어가거나 B가 P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기호를 다시 써보면 이거죠. P는 A의 약수거나 or 이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P가 정수에서 소수라고 생각하시면 요 두 개를 나누면 둘 중 하나는 꼭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기억하기 편합니다. 이럴 때 유일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up to the 단원이기 때문에 단원의 어떤 걸 꺼내 가지고 같은 A를 두 가지 기하 원소들로 쓸 수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이 M과 N을 첨자를 줄여 나가는 일을 할 겁니다. 먼저 M하고 N이 같아요. 그 말은 이 얘기죠. A는 UP1이고 V는 Q1이잖아요. 그러면 UV 인버스 P1은 Q1이죠. 다시 말하자면 P1하고 Q1은 기하기인데 서로 어떤 관계? 동반원 관계니까 유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가 핵심입니다. 만약에 앞쪽에 있던 P1이 뒤쪽에 있던 Q1부터 QN을 나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것은 어떤 하나는 꼭 나뉘어야 됩니다. 그게 여기 쓰인 겁니다. 이런 식인 거죠. 요거를 두 묶음으로 생각해 가지고 Q에 n-1 이렇게 써요. 그랬을 때 이것 아니면 요걸 나뉘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P1이 얘를 나누면 이 QK를 QN으로 잡으면 끝.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한 스텝 내려가서 요것 중에 뭘 나뉘어야 되죠. 기납적으로 어느 순간이 되면 QK를 꼭 나눌 수밖에 없어요. P1이 QK를 나누게 되면 QK로 만들어진 아이디얼은 P1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얼에 포함될 거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QK가 기하기인 걸 알고 있으니 PID에서는 극대 아이디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지금 포함 관계가 R 안에 있는데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거는 뭐죠? QK 기준으로 봤을 때 P1 아이디얼은 앞에 거 되거나 뒤에 거 되거나예요. 앞에 거 되거나 뒤에 거 되거나죠. 근데 뒤에 거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1이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1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정확하게 P1 곱하기 뭐가 1이니까 P1이 어디의 원소예요? 단원의 원소예요. 단원군의. 근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기하기라는 개념 자체를 단원군에서는 정의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모순이에요. 따라서 두 번째 경우인데요. 두 번째 요 경우는요. 이때는 정확히 동반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UR의 원소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것을 본래 있던 여기 원식에다가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U를 U-라고 하겠습니다. 혼돈이 없도록. U의 U-에 뭐요? QK의 P2 땅땅땅 PM은 V의 Q1의 땅땅땅 QN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뭐예요? 정역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양변에 QK가 있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소약 법칙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정확하게 뭐예요? 이 첨자의 개수가 한 스텝 줄어든 걸로 바뀌었죠. 그러므로 기납법 가정에 의해서 유일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인수분해 방법이요. 이제 다항식에 대한 논의들은 앞에서 기하에 대한 용어들을 한 번 더 다항식으로 용어를 바꿔 말합니다. F2에서의 기하 다항식이요. 기하원이에요. 즉 약수가 뭐라고요? 단원이거나 동반원인 경우요. 그 다음에 1차 이상일 때 이것이 뭐라고요? 가약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시면 그냥 죄송합니다. 2차 이상입니다. 1차일 때는 무조건 기하기니까요.
2차 이상일 때는 1차 이상인 걸로 쪼개지면 가약이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기억하실 거는 기약이면 더 낮은 차수로 쪼갤 수 없는 상황, 가약이면 쪼갤 수 있는 상황,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최위에서의 다항식 환에서는 기약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최위에서 기약과 관련된 다항식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성질 중에 하나는요, px가 최위에서의 기약이라고 하면, 그럴 때 px가 둘 중 하나를 나누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기약원이기 때문에 요걸 나누거나 뒤에 걸 나눠야 된다는 요 성질,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었죠. 앞에 PID면 UFD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나왔던 그 얘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주로 얘기하게 될 핵심적인 얘기들이요. 1, 2, 3인데요. 여기 안에 있는 원소인데 물론 상수는 아니고요. 0도 아닌 거예요. 단원도 아니고 0도 아닌 것에 대해서 기약에 대한 개념이나 극대 아이디얼에 대한 개념, 체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대등합니다. 주로 활용하는 거는 요 상황을 주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 근간에 깔려 있는 건 다시 한번 뭐다? F가 체이면 뭐예요? 이 다항식 칸이 ED라는 거예요. 어떻게 ED예요? 델타 함수를 뭘로 잡자고요? 정확하게 degree over F로 잡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유리계수 다항식 환인 경우에는 체라서 뭐 말 그대로 ED라서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유리계수 다항식은 계수의 분모를 다 곱해주게 되면 정수계수로 바꿀 수 있어가지고 정수계수 다항식을 생각하면 되는데 정수계수 다항식화는 ED가 아니에요. 따라서 가우스의 도움 정리 같은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만약에 가우스 도움 정리에 의해서 정수계수 다항식을 이 유리계수 다항식 환에서 봤을 때요, 이렇게 두 개의 차수로 쪼개진다고 하면 그 차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어디에서도 정수계수 다항식 환에서도 된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약이라는 거죠. 반대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fx가 여기에서 가약이면 여기에서 가약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요. 예, 더 낮은 차수로 쪼갰죠. 끝으로 계속해서 이제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fx가 다항식환 rx에서 기약이나 가약이다라는 말은 계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simply fx가 r 위에서 기약이다 가약 다항식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주로 쓰게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요, 계속해서 이겁니다. qx에서 관심이 있어요. 이때 기약이래요. 왜 기약이냐? 가약이라고 하면 유리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두 개로 쪼개지는데, 이때 4차인데 이게 지금 1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여기 그냥 아니기 때문에 gx나 hx는 전부 다 2 이상이에요. 사실은 둘 다 2인 거죠. 총 4니까요. 맞죠? 그런데 가우스 도움 정리가 말해주는 거는 좀 스트롱합니다. 강한 조건이 뭐냐면 이 gx나 hx하고 같은 차수에 있는 정수계수 다항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세웠을 때 정수계수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거라서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최고차항 비교하면 다 1이라고 일반성을 잃지 않고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개를 해서 다음과 같은 식들이 나와서 이 식에서 다시 한 번 더 BD가 만약에 유리수가 되면은 이걸 만족하는 해는 무수히 많은데 BD가 정수인 범위 내에서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 자체가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C제곱이 3이나 7이 되는 건데 이 가능성은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루트 3이나 루트 7이 유리수가 돼서 모순이죠. 따라서 이 fx는 기약이다. 정리하자면 가우스 도움 정리가 주는 거는 이 같은 차수에 해당하는 정수계수 다항식을 만들 수 있다는 이 파트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인데요. 이거죠. 개수들이 P의 배수인 거여야 돼요. 물론 맨 끝에 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반대쪽이 뭐라고요? P제곱 배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다? fx는 q 위에서 기약이랍니다. 물론 역할을 바꿔서 n이
AN부터 A1까지가 P의 배수고요. 그리고 AN이 P제곱의 배수는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다? 마찬가지로 fx는 기하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다름 아니라 뭐였죠? fx의 x분의 1의 x의 n을 생각하면 이것 역시 다항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꾼 겁니다. 개수의 순서를. 그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 반정법을 쓰면 되겠죠. 예제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예제예요. Q의 다항식인데 이렇게 써진 거예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X, 한개수가 P개인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거요. 이 다항식은 기하기입니다. 증명은 어떻게 썼죠? X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해서 생각했었죠. 맞죠? 그럼 모두 다 개수가 P의 배수가 됐었죠. 그걸 이용한 유사한 예가 X 4제곱 플러스 1도 Q 위에서 기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려운 이유가 4차 다항식을 2차 다항식 두 개로 분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정확하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개수들이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게 그게 유념을 해 두셔야 될 비자명한 상황인 겁니다. 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상환이 있는데요. 정확히 Z2가 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ED예요. 그거 안에서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게 X 세제곱 플러스 1이 기하기일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실제로 1을 대입해 보면 2고 2는 0이니까 안 되죠. 인수 정리를 쓰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진짜? 이거 왜 마이너스가 아니죠? 예.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은 같은 대상이죠. Z2에서. 따라서 이것도 알고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은 뭐예요? 서로 소예요. 왜냐하면 그 최대 공약원이 1이에요. 만약에 서로 소가 아니라면 약배수 관계가 있어줘야겠죠. 근데 이 마이너스 1을 여기 대입한 거랑 여기 대입 보시면 어때요?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아니죠. 따라서 이 아이디얼은 전체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기를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이걸 알고 있습니다. Z2x에 뭐요? 이것하고 intersect 이것이 Z2x의 x 플러스 1 Z2x의 이렇게 분해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시 한번 기하기였었고요. 이것도 기하기입니다. 기하기 아니라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기 아니라면 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0도 근이 아니고 1도 근이 아니죠. 그래서 1차 1차로 쪼갤 수 없기 때문에 기하기예요. 이게 기하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일반적으로 뭐예요? PID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예요. 그리고 이것도 체예요. 자, 여기까지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체의 직합으로 지금 써져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예.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여기에서의 아이디어를 찾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의 아이디어를 찾으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F1과 F2가 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I가 요거의 아이디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죠. 그러면 상황이 몇 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다는 거를 지금 만약에 if A, B가 I에 있는데 such that A나 B가 다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히 전부 다 여건이 있죠. 다시 말하자면 A의 인버스, B의 인버스의 A, B는 I에 들어가잖아요. 즉 다시 말하자면 직접의 단위원이 들어가 버리죠. 맞죠? 그 말은 I가 뭐예요? 전체 자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i라고 하는 거에서 이런 형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으면 그냥 자명한 거니까 게임 끝났고요. 이렇지 않은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i가 집합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이런 형태일 거예요. a, 0 a in the f1 이거거나 or 이런 거겠죠. 이게 혼재되어 있으면 항상 안 된다는 거죠. b는 f2예요. 왜냐하면 덧셈에 대해서 군을 이루고 있으니까 연산에 대해 닫혀 있게 돼서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게 되면 전체 다 돼버리니까 끝나는 거죠. 집합적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요 상황 아니면 클리어리 이런 상황인 거죠.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꼴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실은 이게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자동으로 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의 직합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의 형태는 전체이거나 0이거나 앞쪽에 거, 뒤쪽에 거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는 정확히 앞쪽에 거, 그러니까 1,0으로 생성되는 거, or 0,1로 생성되는 거, or 0,0인 거, or 뭐예요? 전체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그래서 결국은 1,0으로 생성되는 거 0이 아닌 거 아무거나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체니까요. 그게 여기에 뭐냐고 묻는 거죠. 그것은 여기에 일로가는 함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얘기인 거죠. 결국은 중국의 나머지 정리해서 함수를 만드는 요령은 오비어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아이디얼입니다. 앞쪽으로 가는 거죠. 바로 요걸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 하나. 반대로 뒤쪽으로 가는 거요. x 플러스 1이죠. 이렇게요. 아니면 전부 뭐 자명한 경우요. 그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디얼은 총 몇 가지? 4가지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으니까 복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아마도 이거는 숫자의 특징 때문에 나오는 그 상황을 이제 한번 좀 경험해 보라고 한 겁니다. 차수가 상당히 큽니다. 2의 n 거듭제곱입니다. 당장 n이 10만 돼도 x에 대한 뭐예요? 천차죠, 천차. 천차가 넘는 거죠, 맞죠? 그럴 때 뭐라는 거? 기하인 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 출발은 이거예요. 이 개수를 살펴보기 위해서요. 2의 n 거듭제곱 k 요거가 항상 짝수인 걸 확인해 달랍니다. 어느 범위에서? 요 범위 내에서요. 증명은 1번은요. 심플리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1에 2의 n-1 하고 x 플러스 1에 2의 n-1을 하면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x 플러스 1에 2의 n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양쪽에서 조합수를 추주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2의 n choose k요. 여기서 k차를 추주하는 거는 앞쪽에서 봤을 때 2의 n-1 choose j에 곱하기 2의 n-1에 choose k차를 맞춰줘야 되니까 뭐죠? k-j로 맞추면 되겠죠. j는 어디에서부터? 0부터 k까지 흘러가면서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요게 지금 짝수인 걸 확인하라고 했는데요. 기납법 가정에 의해서 요게 짝수죠. 예, 하나 떨어졌으니까요. 요것도 짝수죠. 따라서 짝수인 거예요. 1번은 끝났어요. 2번은요. 평행이동을 하는 게 핵심인가 봐요. 이때도 그냥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판정법을 쓰는데 x 플러스 1에 2의 n승 플러스 1을 평행이동하면 내가 보이는 게 이항 정리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2의 n choose 1에 x에 2의 n-1 2의 n choose 2에 x에 2의 n-2개 해서 1까지 내려가고 1이 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1번에 가면 뭘 알고 있냐면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짝수예요. 상수항까지 짝수죠. 그런데 상수항은 다시 한 번 더 뭐의 배수는 아니에요? 4의 배수는 아니에요. 따라서 아인슈타인 판정법에 의해서 기하학인 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예가 있다는 것 정도를 좀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8차 다항식인데요. 이것도 기하학인가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과정이 조금 있습니다. 8차 다항식인데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개를 해봐야 좀 그렇게 특이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고 하니 전부 다 짝수가 나오는 건 맞을 건데요. 요 끝에가 1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수항은 1이라서 아인슈타인 판정법을 쓸 수가 없죠. 맞죠? 예, 평행이동을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기에도 아인슈타인 판정법을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다음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요거 1번 Z2 안에 뭐예요? 2인 차수가 2인 기하학다항식을 다 찾아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2차 다항식은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거요. 2차 항은 무조건 x일 수밖에 없죠. 이런 거요. 이런 거요.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다 0인 거니까 없죠. 이런 거네요. 맞죠? 이렇게 네 타입이 나오죠. 1차가 2개, 2차가 2개니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들 중에 이게 기하학인 걸 찾으라고 했으니 뭐예요? 2차식이기 때문에 인수정리에 의해서 근인지 아닌지 뭐 확인하면 끝날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내가 0이나 1밖에 없으니까 대입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0을 대입하면 0이 아니에요. 따라서 몰라요? 1을 대입하면 0이에요. 따라서 자, 오케이. 가약이에요. 실제로도 x 플러스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죠. 두 번째 거요. 0을 대입하면 0제곱 0 플러스 1은 1이라서 0이 아니에요. 따라서 기하학이에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더 낮은 차수로 분해되기 때문에 가약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약이에요. 1호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만이 뭐다? 기하학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디에서요? 오버 Z2에서요. 다음은요. 이거죠. 2번 상황. 요거 좀 특이한 연산인 건데요. 네. 일반적인 얘기인 겁니다. 요 fx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요. 가약이면 여기에서도 가약이랍니다. 단 f바 x는요. 이 fx의 개수들을 전부 이루어나는 나머지를 택하는 겁니다. 요거는 실제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fx가 가약이면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서 가약이라고 했으니까 정수개수로서 있겠죠. 뭐 유리수에서 생각하는 거랑 같다는 거는 뭐죠? 가우스 도움 정리였고요. 어쨌든 만약 가약이면 그러면 지금 f 바 x를 택하는 그 행위는 여기에서 이렇게죠. 그러니까 개수를 뽑아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어쨌든 곱셈, 덧셈 연산을 하기 전에 바를 택하는 거나 하고 나서 바를 택하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이겁니다. 코시봅을 한 이유나 하기 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A, B 두 개의 정수에 대해서 바를 택하는 이 행위는 따로 바를 택해도 돼요. 두 개 곱한 거에 바를 택하는 거는 각각의 바를 택해도 돼요. 어디에 대해서? 모듈로 2에 대해서요. 이게 성립하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줘야 되는 거는 이게 가약이라면 디그리 오버 G가 1 이상이고 디그리 오버 H가 1 이상이니까 여기도 차수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만 확인해 주면은 충분하겠죠. 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가약이면 여기에서도 가약을 보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이 차수가 어떻게 해요? 차수가 더 떨어질 수 있는지 여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일반성을 잃지 않고 fx의 최고차항을 문제 상황을 여기를 1이라고 그냥 둡시다. 두면은
아무 문제 없이 x의 n승꼴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최고차항들도 전부 다 뭐예요? 1이나 마이너스 1이니까 차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요. 문제 과정에서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다. 이걸 추가해 줘야 조금 더 리저너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짝수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차수가 떨어지는 일이 있거든요. 중간고사 이후에 하겠지만 용어가 모닉다 항식이라고 합니다. 최고차항 개수 1인 경우를요. 예, 어쨌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거요. 지금 이제 요것에 대해서 이제 3번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약이 아닌 거를요. 앞에 거 써가지고요. 예, 먼저 지금 요거를 실제로 전개를 해봤습니다. 어디에서? Z2에서요. 그거 하려면 4제곱을 알아야 되니까 A에 들어가는 건 넷일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지만 이건 여기 위에서 기하기였었잖아요. 맞죠? Z2는 ED니까 내가 알고 있기를 뒤에 맥락적으로 이것을 지금 두 개로 쪼갠다. 이게 기하기인데 적절히 쪼개는 상황이니까 UFD로 할 수 있더라 얘기죠. 동반원을 무시했을 때 이렇게 항상 쪼갤 수 있다고 했고요. 그것을 다시 이 G 바 X를 본래 있던 Z 위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요 개수가 전부 짝수인 파트들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총차수가 4니까 여기는 4-K 그래야 맞고요. 여기도 4-K예요. 그리고 짝수인 파트들을 따로 분리해서 쓸 수 있어요. 지금 이 G바의 뜻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 어떤 게 있어요. 이때 잠시 fx를 만약에 복소개수로 이해해서 처음 오리지널에다가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하면 그러면은 지금 내가 오메가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요. 요 상황이고요. 요걸 대입해 보면 f의 오리지널 여기에 f의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4승 더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1이에요. 따라서 f의 오메가는 2예요. 그래서 여기 2입니다. 예. 그러므로 f 오메가는 g 오메가 이건데 여기에 대입하면 오메가 0이었고 그러니까 여기 뒤쪽에 대입하는 거랑 곱하면 되죠. 두 개를. 그래서 요거예요. 그런데 4를 나뉘면 2분의 1이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결국 연산을 해보면 오메가에 대한 뭐요? 2차식은 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모두 다 이런 꼴로 쓸 수 있겠죠. 정수 범위 내에서 맞죠. 그 말은 오메가가 지금 복소수니까 이 정수 파트는 요 2분의 1과 같아져야 되죠. 맞죠. 그리고 이 복소수 파트 B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복소수 상등인 거죠. 근데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A는 정수라고 했잖아요. 2분의 1이 될 수 없죠. 그러므로 오리지널 문제로 돌아가서 이거는 여기에서 기하기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얘기는 한 번 더 복습 삼아서 제가 과정만 다시 한 번 더 정리 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 이게 합성수면요. 우리가 지금 아인슈타인 판정법을 쓰는 거는 x의 p승 나누기 xp였어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p는 소수일 때만 그렇다고요. 합성수면은 기하기 될 수가 없대요. 금방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x 14승 빼기 1 나누기 x 빼기 1 요 방식이요. 다시 말하자면 x의 13승, x의 12승 따따따 x 플러스 1이잖아요. 이걸 근데 인수분해가 당장 그러니까 더 낮은 차수로 분해돼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x 빼기 1의 x의 제곱에 7승 마이너스 1을 생각하면 공비가 등비가 x 제곱으로 생각하는
그 등비수열을 염두에 두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요 파트가 x 플러스 1이고요. 요 파트가 몇 차? 12차죠. 맞죠? 1차 따라 13차. 13차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하기죠. 가야기죠. 맞죠? 그래서 합성수면은 아인슈타인 판정법을 쓸 것도 없이 자동으로 뭐라 한다? 가야기인 거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의미하는 바는 F6X는 구체적으로 그걸 해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x 플러스 1에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다 기하기예요. 뭐냐면 인수정리를 써서 1이나 마이너스 1 넣으면 다 0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2차니까 기하기예요. 이럴 때 3번이 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한 거였죠. 이거의 오메가예요. 오메가는 뭐냐면 육각형의 첫 번째 꼭지점을 주게 됐을 때 그게 6 거듭제곱으로 하면 다 여기에 근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네 번째 문제가 의미하는 거는요. 제가 한 번 더 의미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F6X고요. 이게 X6승 빼기 1이에요. 그럴 때 오메가는 다시 한 번 더 2의 6분의 2파이 i였어요. 오일러 등식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이고요. 복소수 i고요. 여기에 60도, 120도, 180도 여기에서 정육각형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메가 두모합으로 정리에 따라서 오메가 세제곱, 여기가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여기가 오메가 6제곱 1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요게 뜻하는 거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실제로도 오메가 세제곱을 하면 2의 얼마요? 2분의 2파이 i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근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의미가 뭐냐, 요것하고 요거의 의미가 뭐냐 물어보게 되면 정확하게 오메가는 어느 거의 근이라고 하는 거냐면 요것의 근이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오메가는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예요. 그리고 오메가 제곱이 요거의 근이고요. 오메가 4제곱이 요거의 근이라는 걸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고 오메가 플러스 1에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걸로부터 바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 상황이었어요. 정확하게 이걸 출발로 해가지고요. 1을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뭐 어떤 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정육각형인데 소위 말해서 정육각형 안에 들어있는 정삼각형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걸 출발로 하는? 1로 출발로 하는 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것을 일주수분해하는 문제는 바로 정다각형 속에 들어있는 정다각형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문제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소수각형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하기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PID와 UFD의 관계, 특히 PID이면 UFD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 중에서 소위 말해서 순증가하는 아이디얼의 시퀀스의 특징을 봤던 그 부분이랑 유일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기하 원소의 특징이죠. 두 개의 곱을 나누면 둘 중 하나를 나눈다는 거, 그걸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하 판별과 관련해서 아인슈타인 판별법이나 아니면 적절한 평행이동에 의한 상황들 이용하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정수로 나온 나머지 환으로 내려가 가지고 생각하는 문제까지 한번 예제로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중간고사 이후 다음 차시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역이나 체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얘기들을 할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방정식의 해 공식과 관련된 논의를 우리가 이 대수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확장을 얘기할 건데, 그 중에서도 선형대수에서 필요로 했던 기초적인 얘기들, 베이시스와 차원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확장의 개념들을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